모르는 것이 많다. 아니면 거의 다 모른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지. 여기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전부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척하지 말라 이제 이런 뜻이 있죠. 아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내가 잘 모르고 아직 공부가 안 됐다.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중국병을 거치지 않지. 아, 나는 이 정도 공부가 됐다 하면은 바로 오는 것이 중국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제 묻는데 답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그 태평양의 물 1cc 정도 아니면은 계란으로 보면은 계란 껍데기, 수박, 이런 수박 껍데기 정도 이렇게 핥아보고 수박 맛을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교부님이나 스승님들의 그 설법이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초로 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지 아마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라고 저는 뭐 그런 생각으로 늘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중국이다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옆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 사람 중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느낄 줄은 모르지만 저는 뭐 이만하면 됐다 교당 나가기 싫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하여간 아직도 멀었으니까 아직도 그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고 예,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교수님 설법 중에도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낱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아, 이제 그 말씀은 다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게 무슨 뜻이지라고 안 되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음 얘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집에 가서 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그 검색하는 이유는 그 낱말 그걸 검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다음 이 얘기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교무님은 그걸 이제 오해를 하시고 이걸 이제 이게 내가 설법이 뭐 옳냐 그러냐 그런 것을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아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같지만은 그래도 그 궁금한 것을 찾는다 해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답이 해답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 역시 또 궁금하고 그래서 공부인은 근기라는 것을 생각지 말고 항상 나는 하근기다. 항상 나는 모른다. 내가 마음 공부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어서 묻는데 바로 답이 있다. 공부기를 첫째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을 물어야지 내 혼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결정 지어버리면 공부가 될까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지리반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가 아주 둔하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부처님이 아까도 이제 그 금기설법을 했는데 그 사람을 불러놓고 쓸고 닦아라. 뭐 쓸고 닦아라 그 말만 알려주는데 쓸고를 알려주면 닦아라를 기억하는 거라고. 나중에 닦아라를 닦아라라고
알려주면 쓸고를 또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 쓸고 닦아라 그 말을 계속 그 말만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쓸고 닦아라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 말 가지고 내 마음을 쓸고 마음을 닦아란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거를 읽고 저 주리반탁이라는 사람도 나만큼이나 좀 둔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 말씀대로 쓸고 닦아라 계속 하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제 그러지만 생각은 그래도 노력은 안 할 텐데 우리 집사람이라면 도전 한번 잘 안 읽고 이거 이제 누가 얘기하면 저게 무슨 말일까 이제 그런 의심만 가지고 공부하지 특별히 중국이라는 것은 생각이 멈춰서 그런지 네,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중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습관이 돼 있어요. 이쪽으로 향해서 말하는 습관이 돼 있는데 우리 얘기하면은 잘 들리지 않는가 봐요. 저 멀리서는 제 목소리 이외에는. 우리 회장님은 가끔 용어가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궁금하니까 딱 찾아볼 때가 있어서 저는 오해를 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용어 찾은 것을 맞고 끄덕끄덕 맞았구나 안심하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회장님이 그 용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찾아보신 거에 맞으면은 저한테 잘 가르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요 네. 이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자리보다도 이렇게 설법이 딱 끝나면 질문사항이 있는가 어려워. 그때 딱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또 넘어가. 나중에도 몰라. 예. 그것도 우리가 설법 후에 질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이제 설법 후 감상에 감상이나 질문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 모두 개벽 성자로 삽시다 이거 개벽에 대해서 정신개벽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이 뭐죠 이거 이주일 법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실은 지금도 거기에 늘 가지고 지금 다니는데 한번 언젠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나 물어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묻고 있었는데 지금도 잘 모른다. 여기 예를 들면 실력 있는 예화는 근원에서 흐르는 물을 갖고 이랬어. 근데 예화가 뭔지 실력 있는 예화. 이 예화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예화를 알아야 근원에서 흐르는 물과 갖고 그 뒤에 걸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예화 그러면 실력 있는 예화가 무엇인가 좀 이해를 하셨는가? 나만 못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 헐할 리가 있으면 누가 헐할 리 있으면 없어 헐할 리. 헐하다가 헐 뜯는다는 얘기지. 헐 이런 말도 그날 이제 두 가지 낱말이 바뀌더라고. 근데 뭐 찾아보는 게 싫으니까 지금도 그걸 잘 몰라요.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법회 끝나고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 공부의 감상과 또는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그날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못 나누면 제가 꼭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 공부 시간에 함께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법문 목동을 할 때 그 답변할 것들을 제가 모아놓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시간을 잡아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 너무 오늘 기니까 뭐 시간이 기니까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시간도 사실 없잖아요. 그래도 법문 이렇게 하시면은 한 시간 정도의 법회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이렇게 꼭 되니까 이게 질문 받고 이러면 저 법문이 힘들어서 안 돼요. 아니 이제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근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공부에 두 가지 문제점이 딱 드러내줬어요. 대동사님이 드러내준 거예요. 공부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중국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아는 척은. 예. 예. 회장님 말씀. 자, 아는 척을 해. 아는 척을 하는데,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는 척을 한다. 이, 그, 중국기는 어느 때 중국기가 들어오냐면은, 대동사님 말씀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나름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이 그래도 들은 게 많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은, 좀 그럴듯해. 거기에다가 언변까지 딱 섞어봐요. 그럼 대단히 뭔가 학식 있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알지도 않아. 이게 중근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는 단계. 이게 이제 뭐 경상도 사투리로 부장님 이걸 뭐 얼빠가다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가요? 음파가다는 말못 들어봤는데. 그래요. 뭐 아무튼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확실히 아는지도 않고 헛똑똑이 뭐라고 해야 돼요, 주부님? 어쨌거나 예, 중국의 첫 번째 증상, 두 번째 증상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권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유, 교무님 말씀도 뭐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늘뭐 오늘 왔는데 내일 와서 듣는 말이 또 그 말인 것 같고 동지들도 뭐 어제 봤으니 뭐 별것도 없는 것 같고 권태증입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중국인들의 병이에요. 딱 증상이야.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속으로 넘어가요. 대동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권태증과 그 다음에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또 모르지도 않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자기 이제 내면의 병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병이 뭐냐면은 지가 스스로를 용서를 해. 지가 지를 용서를 해. 나를 아량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랑으로 대해준 건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 자기가 스스로 높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높을 경우에는 첫째 자기 스스로 높으면 안에 뭐가 들어차요? 자만심이 들어차면서 주변의 법동기에 교무님의 설법이나 대동사님 법문이나 주변의 동기에 충고가 들어가질 않아. 이미 차 있거든. 저 하심정에 휴심정에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짐과 힘을 드러내야 새로운 하얀색 자갈도 깔리고 거기에 새로운 단아한 책상도 들어갈 수 있듯이 이미 그 안에 자기 뭐가 그득 들어차 있는 순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두 번째, 자, 교당에 있다가 딱 나갈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 내가 거기를 어떤 모임이나 조직을 그만두려고 그래. 그럼 뭐부터 마음에 탁 생겨요? 호주 김 여사도 많이 느낄 텐데요. 그죠, 주문님. 트지기를 합니다. 어떤 트지기를 해요? 그 조직과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트지기를 해요. 정말 그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왜 뭐 사람이니까. 근데 이 교당 안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교수님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법동지들은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막 그렇게 좀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분도 원만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퇴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퇴직을 하면서 비판하면서 구실을 찾아. 세 번째 뭐예요? 마음에 골마가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세 번째 자기 뜻에 고정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대동사님이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대동사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여기 지금 나왔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뜻에 고집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의 공부가 이 공부를 알지도 못한 사람만도 못하게 말을 하고 그 전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중국이가 그런 사례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당에는 중국이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 정토님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든지 누구라고 실명은 말하지 마시고 본인도 한번 겪었던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뭐 작은 감상이라도 하나 나눠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름다우신 정토님한테 가야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느낀 거 아무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오늘은 쉬는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됐어. 자, 우리 부회장님 저는 돌아다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108배를 하면서 이 선하고 악이 있으면 어느 경계에서 어, 악이 되고 어느 경계에서 선이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선이라면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고, 만일에 제가 악이 된다면 이 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선이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마다의 선악의 구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악이 저기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근기를 가지는 사람과 중근기를 가지는 사람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근기라고 해서 꼭 내가 생각하는 그 하근기가 아니라 중근기라고 해서 꼭 내가 생각하는 그 중근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여기에 빗대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근기였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한 법문을 계속 이제 한 3년 정도를 꾸준히 들으면서 이제 행동을 해보니까 계속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누구한테 알리고 싶고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법문을 이제 들었으면서 내가 좀 알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조금 나도 아니까 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 기분이 들었더라고요. 아, 그때가 제가 하근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중분기 넘어가면서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분기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남들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보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그때는 중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중분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선과 악에 대한 그 어느 정도라는 그걸 빗대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늘 행동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거기에 있던 기준점이 뒤쪽으로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늘 타락하지 않으려면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걸 계속 전진해야지만 그쪽으로 향해 갈 수 있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니, 부회장님 말씀 중에서 하나 잡아주고 가야 될 게 있네요. 법문을 봉독하고 이 나눌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책을 하려는 모임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지금 중증병에 걸려 있어. 나는 뭐 이렇게 그건 환영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내가 그런 상태이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판별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내가 현재 막 공부심이 없고 막 가라앉아 있고 그런 얘기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막 경청하는 자리는 추워도 손톱 밑에 때만큼도 가지시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그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학연기 때는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검도나 탁구나 학연기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학연기 때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왜? 이미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인 때는 부회장님 말씀처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좋고 나쁜 문제예요. 가르치려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꼭 나쁘냐 그러진 않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중국인가 그런 마음도 있어야 또 실력도 진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군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회장님은 중군기가 아니야. 그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긍정적인 마음, 전하려는 마음. 근데 그 마음에 자만심이 들어섰느냐 안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중군기가 달라져. 내가 범도할 때, 탁구 칠 때, 범도할 때, 자, 한번 맞춰보세요. 1단, 2단, 3단, 4단 있어요. 어느 때 중군기가 가장 많이 걸릴까요? 인턴님 어느 때 가장 많이 걸릴까요? 그냥 짐작해, 그냥. 우리 뭐 정답은 없어요. 예? 네, 우리 역시 회장님이 인생을 살아오다. 2단은 지금 부회장님 단계. 뭐냐면, 어느 정도 하면은 열정이 있는 단계. 이제 1단에서 하수를 넘어서서 열심히 해보고 싶은 단계. 3단이 중국이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3단 때 검도를 가장 많이 그만둬요. 왜? 남한테 의시되고 자만심이 있으면서 또 4단한테는 안 돼. 4단 가기는 어려워. 3단 때 남을 가르치고 우리로 말하면 암안심이 가장 들어타서 더 이상 진급을 못하고 검도를 가장 많이 줍니다. 3단이 가장 많죠. 왜? 2단 때까지는 열정과 그 열정이 살아있어. 해보려는. 3단 때 암안심과 정체, 자만심이 딱 들었어. 그걸 넘고 4단이 딱 되잖아요? 또 달라져. 칼이 겸손해지고, 눈빛과 칼이 탁! 안 돼. 중군을 넘어서는 게 4단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부회장님은 절대 그런 자리 아니니까 지금의 그 열정대로 지금 더 걸어 가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맞아요.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서 강연이나 회화 강연을 하면은 놀라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럴 정도로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다른 그 공부가 다 됐느냐? 그건 아닌데 그만큼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그 단계를 중근기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글을 잘 쓰고 강연을 잘 하고 연설을 잘 하고 그러더라도 그게 다 공부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본인은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을 읽고 감동을 하고 내가 하는 강연을 듣고 박수를 보내고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단계. 예, 그것이 공공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선악에 대해서 참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부터가 저는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이 없으면 악도 없고 악이 없으면 선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거지에게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줬어. 다른 사람은 1,000원 주도 아까운데 내가 10,000원을 줬어.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도 되고 저도 되겠네. 그 사람은 거지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도 되고. 땀 흘리고 일 안 해도 다 주는데 내가 평생 그렇게 살면 되지. 더군다나 이 사람이 다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럴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돈을 어때하다 그 돈을 가지고 칼을 샀어. 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뺏었어. 그럼 부자가 됐어. 선일까요 악일까요?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거는 선이다 악이다. 결국 선이다 악의 판단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건 선이었다 악이었다 그러지. 정답이 없네. 예, 정답은 없어.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할 것, 그러고 제가 이제 노자를 참 좋아하는데 노자
저는 제 입장에는 도가도는 비상도고 또 명감이 비상이다. 도를 돌아오미 그건 도가 아니고 비가 도고 명감이 그 이름이면 그 비상입니다. 그 내가 김문주 그러면 김문주가 김문주 아니다 이거요. 나는 김문주이면서 뭐 교도이면서 자식이면서 아버지이면서 남편이면서 막 아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딱 그 사람이 김문주가 아니다 이거야. 거기에서 이제 미추 선악에 대해서 하는 게 있어. 이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악한 거다 그랬어. 예를 들면은 경국지색 봐봐서 그 나라를 무너뜨린 임금을 혼쭐을 빼가지고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사람 다 미인들이에요. 아름다움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또 선도 다른 사람들이 천하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다 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건 악이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악이란 말이 없대요. 불선이라고 해요. 불선. 아니면 더러운 거다. 거기서는 다 선이라는 것이 왜 더럽다고 했어요? 왜 그걸 불선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바꾸면은 우리말로 하면 악이. 그 내가 아까 얘기했처럼 거지에게 10,000원을 줬는데 이게 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지세운 거지를 못 면하기도 하지만 이놈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응? 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이다 악이다 알 수 있고, 그 노자가 하는 말씀 중에도 그 1장, 2장 거기서부터가 벌써 달라요. 다른 사람.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좋은 쪽만 보고 이 얘기를 다 하잖아요. 손바닥 이쪽만 보고. 그 양반은 늘 뒤쪽, 어두운 쪽. 해가 비치는 쪽만 이용해라. 저 그런 쪽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시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자 한글로 된 것들도 또 책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노자에 관한 책자만 해도 수십 가지더라고요. 회장님, 그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것은 회장님의 그 것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만 들으시죠. 자, 호주 김 여사 중근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본인의 감상이나 느낀 바. 오늘 마이크 연결이 안 돼서. 호주 김 여사. 예, 오늘 그 법문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냥 저도 어쩌면 중건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 읽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꽂혔던 부분은 어디냐면 처음에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저는 그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전진해서 가는 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이거를 요즘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심을 내는 건 누구나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매일 꾸준하게 그것을 전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 보이지 않는 것에 꾸준히 전진을 하는 게 너무 어렵겠구나. 이제 그래서 뭐 하근이란 얘기도 나오고 중근이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대동사님도 이 꾸준히 전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고 타인의 경우도 그렇고 중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지루함을 느껴서 꾸준하지 못한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제 주변에서 보면 또 저도 그렇고 이 중반기가 되면 어,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스승이 없어지면서 모든 게 다 비판적으로 다가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경청하지 않고 내 말과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마음의 스승이 없어지면서 배우는 자세가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을 보면 가장 느끼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뒤로 확 물러서지면서 어, 너무 이렇게 뭐지? 겸손함을 잃었다. 겸손함을 잃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최고이고 이런 경우를 나도 그러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 어쨌든 제일 무서운 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음의 스승이 없는 사람이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스승이 없어서 배우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그런 지금 상태에 있고 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꾸준하게 마음의 스승을 잡아서 이걸 가는 게 내가 갈 수 있을까? 가면 좋겠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어떻게 갈까? 이게 저한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한테 남겨놓은 가장 큰 과제가 이걸 꾸준하게 알아채면서 이걸 꾸준하게 가는 이 방법을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요즘에 저의 관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 중근의 증상에 대해 시간이 좀 됐네요. 이거 오늘 본문 하나밖에 안 읽었는데도 그러네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요. 호주 김 여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중근의 증상은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뭔가 배우려는 자세가 떨어졌다. 또는 마음속에 콧대가 딱 우리 그다음에서 콧대가 가장 누가 높습니까? 콧대가 다들 뭐 다 도찐 미찐인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그다음 회장님이나 다 우리들 코가 비슷한 거네. 동토님이 콧대가 가장 높나? 코가 가장 서구적으로 높고 이쁜가? 그 마음의 콧대가 높은 자만심이 생기거나 그리고 중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왜? 법의 중심이 아까 법의 중심이 없고 어떤 중심이 생기냐면 자만심이 그 중심을 들어차면서 오히려 보이는 것이 없어져요. 안하무인. 세 번째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증상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중근의 증상은 배우는 자세가 없습니다. 일단 자만심이 들어찼으니까. 그리고 법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맛이고 대표적인 게 의심을 해요. 스승을 의심하고 동기를 의심해. 탓을 해. 그래서 정리를 해나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대들 중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다. 앞으로 교단이 이 중근병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크게 한번 주저앉을 것이라고 대종교께서 월간 원간에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중근병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무님들, 교당의 임원들 가장 많이 걸려요. 교무님들, 교당의 임원들 이런 분들이 중근에 가장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반성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이 아플 때 감기에 있어 약을 지어 먹을 줄 아는데 나한테 있는 배움의 자세가 없어. 암환심이 들어차 있어. 중심도 없어. 스승과 동기들을 의심해. 남 탓을 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아까 우리 호주 김여사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법 있는
스승에게 지도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법 있는 스승한테 받아. 법이 있는. 그 교당에 있는 교부님한테 받으면 좋지만 그 교당에 있는 교부님도 같이 공부하는 조직 때문에 때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 있는 스승한테 가서 지도를 받아. 자, 장차 교단에 큰 화근이 된다고 하셨어요. 제 말씀에 대종사님 그랬잖아요. 장차 제 자신을 본인 스스로도 이 법에 머물지 못하는 동시에 교단에 큰 화근을 몰고 온다. 이 지경을 넘는 공부에 전력을 다해. 자, 중근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있는 스승에게 지도를 받으라. 첫 번째로. 두 번째, 나는 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를 봐. 여기 교무로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대우받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임원으로서 내가 여기서 그 당에 공공하면서 대접받고 막 그 귀가 둥둥 기세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당에 왔던 그 마음을 돌아보고 법의 비를 함장하는 이 시간들을 그 본래 자리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왜 이렇게 멋진 말을 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근의 말로가 위태함을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근에 내가 이상 증상이 몸에 있어요. 제가 얼굴도 자꾸 붓고 저녁에 야식 먹고 라면 먹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 붓고 이상 증상이잖아요. 한 3년간 계속 이랬더니 살이 이렇게 뚱뚱 부었어요. 이상 증상이잖아요. 이런 증상을 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피둥피둥 뜨고 돼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충격 먹었어요, 제가. 근데 주부님 갑자기 우리 그 감자한테 우리 주부님이 감자한테 돼지 같다고 해가지고 감자가 저한테 와서 충격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상처받았어요. 아, 갑자기. 근데 뭐 우리 효선 씨가 사과를 했어. 엄마가 정말 그랬냐고 생각이 안 났다고 했더니 엄마 그랬어. 그랬더니 사과를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에 대한 말로가 위태하잖아요. 성인증, 뭐 혈압약, 당뇨 벌써 증상을 저 먹어야 된다고 올해부터 안 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군의 말로가 위태함을 알아서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반성해서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은 비행기 타는 것 같다. 말 타는 것 같고. 자, 저도 돼지 같다는 얘기를 이제 검도 관장님한테 들었어요. 저는 김사범 몸이 어찌 그렇게 생겼어. 야식을 좀 즐겨 먹었더니 3년간 정도 즐겨 먹었더니 일이 됐습니다. 했더니 심각해.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도당 나와서 운동 줄넘기 하라고. 줄넘기 하라고. 검도보다도 살을 좀 빼는 줄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무님 오늘의 마지막 중근에 대한 감상과 정리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배운다는 자세로 그리고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런 자만심을 내려놓고 대훈 씨랑 같이 있으면 되게 공부가 서로 많이 되거든요. 대훈 씨가 한 번씩 그런 게 올라오면 제가 지그시 밟아주고 또 제가 한 번씩 그런 게 올라오면 지그시 밟아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동지가 옆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꼭 교무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공부의 스승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밟힘을 당하면서 또 제가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교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진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불지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정리의 여왕과 주무님한테 물어봐야 정리가 돼요. 자,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오늘 법문 하나 공부하는데도 그만큼 중요한 법문이라 그래요. 자, 호주 김여사, 그 호주 매형 어떻게
숙제 오늘 했나요? 아니면 안 했나요? 잠깐만, 절로 가야 되는데. 오늘 say 안녕하세요. 자, loudly. 오늘 Okay. No, Okay. 지금 호주의 겨울입니다. 코로나 한국의 여름입니다. 지금 호주는 겨울입니다. 예, 호주는 겨울입니다. Can you say again? 지금 호주는 겨울입니다. 코로나 한국은 여름입니다. 오케이. Good.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코로나 한국은 춥습니다. correct. 오늘 아침에 비 왔습니다. correct. 오케이. 하지만 눈 안 옵니다. 오케이. correct. Okay. 오케이. I did weather yesterday. 오늘 오케이. 숙제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오케이. 우리 박수. Better than last week. Okay, thanks. 오케이. And I get haircut. Karen Murray, Seekung does haircut. Karen Murray. 오늘 제가 아침에 머리 깎아줬어요. 아니, 매운 머리처럼 깎기 쉬운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미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밀어줬어요. Seekung. 예. 오케이. Good job. Okay. 이상입니다. 요즘에 부정부 그러나 봐요. 그러나 하네요. 그래요. 오늘 아니 뭐 중분기에 대한 얘기는 호주 김여사 하지 마시고 이미 좀 더 연말에다 나중에 하고 저희 지금 법문 봉독 나눔 법회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이 법문 봉독 나눔 법회에 대해서 짧게 그냥 뭐 보완하거나 좀 더 추가로 해나갈 사항 있으면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호주 김여사. 제가 법륜 스님 증문즉설 법휘 마음 공부에 참여를 했는데 그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읽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한 줄, 두 줄 이상을 말하지 않아요. 한 줄, 두 줄, 그러니까 두 문장. 문장 하나, 두 문장,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 두 문장 이상 말하지 않는 거를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법회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법회 때는 이걸 문장을 공부할 때는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한 문장 아니면 두 문장 이렇게만 딱 얘기를 하고 멈추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법회 때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감각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 다음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감상을 정리할 때 그것도 공부해요. 그 공부를 우리 성직자 때 했어요. 그 대학 때 딱 두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딱 축약해서 오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공부가 생각도 정리도 되고 듣는 사람도 도움도 되고 그것도 한번 좀 잘 앞으로 이제 두 번 했으니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중앙님 뭐 오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고개를 저으셔서 다음번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